설레는 경마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블리브의 박윤미입니다. 자, 1부에서는 토요일에 시행되는 토요 경마를 살펴봤다면 2부에서는 일요일에 시행되는 일요 경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23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10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요 경마 제10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자, 보여준 기량으로는 이제 박재우 마방의 티지 플랜이 가장 센 말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 마필이 부담 중량이 59kg입니다. 근데 너무 무겁네요. 네. 만약에 뭐 별정이라서 얘가 59고 나머지 도전세가 한 57 정도 받았으면 그래도 해볼만 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레이팅 점수가 좀 차이가 많다 보니까 나머지 좀 센 마필들이 뭐 51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티즈 플랜 59kg 부담 중량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말은 좀 센 말이기 때문에 뭐 김덕현 기수 기승하면서 아니죠. 김덕현 기수도 이제 감량 이점이 없으니까 네, 어차피 이제 59를 달고 뛰어야 되는데 59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근데 좀 센 말은 분명합니다. 좀 관심은 둬야 되는 마필이고요. 이제 리카디 마방의 슈퍼삭스가 직전에 아주 여유롭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또 그러니까 최근 전력은 좀 안 좋은데 예전에 전성기 때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그 티즈 플랜보다 더 센 말이 로드 위너인데 로드 위너는 지난번 경주 때 조교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마필 컨디션이.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컨디션을 이제 주 후반까지 꼭 체크를 하고 예시 상태까지 봐야 되겠고, 만약에 컨디션이 좋다면 예전 기량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전 기량이 나온다면 좀 센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스트 팔로스, 서인성 마방의 이스트 팔로스가 이제 1800 도전을 하는데 주행 자세가 상당히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단거리에 강점이 있는 말이긴 한데, 근데 워낙에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1등급 승급 이후에 한동안 주춤했다가, 최근에 상당히 잘 뛰고 있습니다. 근데 능력은 충분한데, 이제 1800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는 그러한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토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센 말인데 직전에는 57kg가 넘는 그러한 부담 중량으로 뛰면서 준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51kg의 또 낮은 부담 중량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베이즈 마방의 뉴시타들 같은 경우도 서서히 예전 기량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번 레이스는 뭐 뚜렷한 강자로 팔리는 그러한 마필은 없는데 제가 좀 언급을 좀 안 드렸던 마필 중에 이제 우창구 마방의 위너골드가 직전에 59kg 그것도 큰 부상으로 인해서 공백이 있었던 마필인데 상당히 선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55.5라면 위너골드도 좀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되고 좀 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뚜렷한 강자는 없는 그러한 편성 속에 팔리는 마필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기본 배당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에서는요, 많은 마필들이 인기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슈퍼삭스, 티즈 플랜, 또 이스트 팔러스, 위너 골드, 뉴스타델까지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입상 유력마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우창구 마방의 위너 골드입니다. 위너 골드는 이제 어렸을 때 빠르게 이렇게 승수를 추가하고 나가면서 1등급에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마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급에서 약간 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승을 가면서 레이팅 점수가 워낙에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항상 좀 불리한 부담 중량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이제 큰 부상으로 인해서 작년 7월에 뛰고, 연초에 이제 복귀전을 펼쳤거든요. 근데 부담 중량이 이제 레이팅 점수가 높다 보니까 59kg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근데 59, 그 다음에 공백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티지 플랜이 레이팅 점수가 가장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이득을 본 마필이
위너골드인데 직전에 59였는데 이번에 55.5에 그리고 또 그 항상 열심히 타주는 이 박태종 기수가 기승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너골드를 입상 유력마로 추천을 드리겠고, 자, 직전 경주 59kg 부담 중량에서 3착을 했는데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마필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위너골드입니다. 이 레이스는 이제 1등급 1600m 레이스였고요. 초반에는 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마필 가는 대로 탔는데 첫 번째 코너 돌면서 좀 전개가 잘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내선 최적 전개를 펼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자, 이 레이스는 이제 6번 마필 모르피스 지난주에 1400에 출전해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센 마필인데 이 모르피스가 좀 인기 1위로 팔렸고, 그리고 원게이트 이점이 있었던 장산파워 요 마필이 인기 2등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관심을 둬야 될 마필이 이제 8번 마필인데 이스트 팔로스 멀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또 요번에 같이 또 겨루게 된 그런 마필입니다. 위너골드는 전체적으로 내선에서 차분한 전개를 펼쳤고요. 그리고 이스트 팔로스는 조금 능동적인 좀 약간 외곽을 돌면서 능동적으로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개가 워낙에 좋았고 또 4코너 이후에 치고 나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위너골드가 이거 우승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 중량이 59다 보니까 마지막 탄력 싸움에서 이 이스트 팔로스 그리고 외곽에서 추입을 왔던 장산파워 이러한 마필들에게 지면서 목목 차이로 1, 2, 3위가 가려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쉽게 좀 3착에 그쳤습니다. 뭐 전개도 편했고 또 끝걸음에서 약간 모자라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55.5 부담 중량이고요. 그리고 위너골드가 그동안 항상 높은 부중으로만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또 55.5의 정상적인 출전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로 입상 유력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너골드는요, 장기 휴양 이후에 직전 경주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인기마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입상 기대마필도 살펴보겠습니다. 입상 기대마필은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10조 종호익 마방의 강토마를 입상 기대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산마, 이 강토마는 이제 국내산 마필이거든요. 네. 외산마 중에 센 마필들이 많긴 하지만 강토마가 이번에 51kg 부담 중량입니다. 그러니까 최하 부담 중량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 마필도 상당히 센 마필이거든요. 승승장구하다가 좀 약간 작년 봄부터 좀 주춤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백도 있었고 출전 주기도 길었고 네. 이렇게 하다가 작년 12월 7일 날 1400에서 회복된 전력을 보이면서 준우승을 했고요. 직전 경주에도 이제 1800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흑전사라는 아주 센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흑전사가 52kg 부담 중량이었고 이 강토마가 57, 좀 부담 중량이 한 5kg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산마신차로 깨지긴 했지만 57 부중을 감안한다면 잘 뛴 그렇죠. 그러한 내용이었고, 그 이전에 주춤하기 전에 그 상승세를 샀을 때 걸음을 보면 상당히 센 말입니다. 이번에 51kg 부담 중량이라면 이 강토마 편성은 강하지만 역시 입상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토마는요, 최근 2개 경주 모두 2위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배당을 낼 수 있는 배당 마필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약간 이제 경주거리가 1800이다 보니까 약간 좀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렇죠. 마필이 33주 서인성 마방의 이스트 팔로스인데 이 마필이 이제 최근에 약간 선입전개하면서도 선전을 했고, 방금 전 그 위너골드 추천했을 때 본 동영상에서도 보면은 외선에서 능동적으로 전개를 풀어가면서 준우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역시 이스트 팔로스도 좀 부담 중량의 이점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52kg대까지 부담 중량이 내려왔고요.
또 최근에 아주 좋은 기승술 보이고 있는 멀로 기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에도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그리고 10월 27일 날 또 1400에서 멀로 기수 기승해서 이 글로벌 캡틴이라는 강마를 이기면서 네. 우승을 했었거든요. 멀로 기수하고 좀 호흡도 잘 맞고요. 그리고 이 마필이 2등급 대지만 2000m에서도 준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주행 자세는 정말 안 좋은데 2000m까지 소화했던 마필이고 최근에 상승세 걸음이고요. 제가 이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요번 레이스가 썬라이팅 외에는 초반 스피드 빠른 마필이 그렇게 없는 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트팔로스가 썬라이팅보다 내측 게이트에 포진된다면 선행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스트팔로스가 한 1, 2, 3, 4번의 게이트에 포진되고 썬라이팅이 이제 외곽으로 밀린다면 어떻게 보면 이스트팔로스를 축으로 놓고 가도 될 정도로 선행감은 또 막강한 기량을 보입니다. 최근에도 잘 뛰지만 작년 여름에 8월 달에 문세영 기수가 선행 나가서 아주 여유롭게 우승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게이트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 이전까지 이스트팔로스가 1등급 승급 이후에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좀 비인기마였던 그런 마필인데 이 선행을 너무 쉽게 나갑니다. 근데 이 레이스가 그렇게 뭐 스피드가 떨어지는 마필들로만 구성된 그런 레이스가 아니었는데 빠르게 선행을 장악해 나갔고요. 약간 주행 자세를 보면 조금 목도 높고 또 발스힘도 좀 뻣뻣한 그러한 좀 단점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선행 나가면 또 그러한 부분도 많이 상쇄가 되고 물론 이 경주도 52kg의 낮은 부담 중량이었는데 이번에도 52.5로 좀 낮은 부담 중량으로 뛴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1400 레이스긴 하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1400 레이스를 훌륭하게 소화한 마필은 1800도 문제없이 잘 뛰거든요. 자, 직선에서 지금 뻗어나가는 마필, 문세영 기수의 4번마 이스트팔로스고요. 지금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마필이 9번 마필 오피7인데 이 마필도 좀 단거리에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치고 올라오는 마필이 임기영 기수의 모르피스입니다. 상당히 센 말인데 직선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모르피스보다 더 여유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피스를 6마신차로 여유롭게 따돌리면서 아주 낙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경주 페이스를 보면 상당히 빠릅니다. 3코너 도달 타임이 35초 플랫이었고 4코너 도달 타임이 52초 6 정말 빠른 페이스였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기록도 1분 24초 너무나 선행을 가면 센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에 선행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이스트팔로스 이번에 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트팔로스는요, 직전 경주 2위를 차지할 만큼 기대만큼의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활약을 펼쳐줄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23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11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회 경마 제11경주입니다. 3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단거리 레이스답게 좀 선행 유리형 마필들이 다수 출전한 그런 좀 혼전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아주 힘있는 걸음으로 꾸준한 경주력을 보이고 있는 이희영 마방의 늘푸른 캣, 좀 강한 인기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정호익 마방의 정상스타, 앞말이지만 직선 탄력이 상당히 좋은 좀 어떻게 보면은 경주마로서의 자질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입니다. 상승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정상스타, 늘푸른 캣, 요 두 마필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이제 늘푸른 캣과 코차라툼을 했던 마필이 안병기 마방의 울트라 챔피언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전개를 감안한다면 늘푸른 캣보다 직전 경주 내용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이라 또 강한 인기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약간 공백은 있지만 김동균 마방의 데디글로리 이 마필도 좀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외에도 선행 유리형 마필들이 많고 또 선행 가면 센 마필 원더풀 트루스나 매치퀸 이런 마필들 선행 가면 상당히 센 마필인데 이제 게이트를 어떻게 받느냐가 좀 관건인데
우선 인기는 정상스타, 늘푸른캣, 울트라 챔피언, 데디글로리 이렇게 네 마필이 좀 강한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경주에는요 먼저 정상스타, 늘푸른캣, 울트라 챔피언, 데디글로리까지 큰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자, 이희영 마방의 늘푸른캣, 요번에도 이제 박태종 기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늘푸른캣의 능력을 좀 만개시킨 기수가 박태종 기수입니다. 박태종 기수하고 상당히 호흡이 잘 맞습니다. 직전 경주도 박태종 기수 기승해서 준우승을 했고요. 근데 직전 경주에는 그 다비드 기수 기승했는데, 5착에 머물렀어요. 근데 다비드 기수는 이 당시에 이제 그 약간 자리를 잡고 내선에서 좀 안배하고 네. 탔는데 마필 특성이 안배한다고 해서 이렇게 직선 탄력이 날카롭게 나오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이 등치가 워낙에 좋고 힘이 좋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 같이 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네.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전에 뭐 1000m에서도 막강한 기량을 보인 적이 있고 그리고 국 4등급, 3등급 연승했을 때도 기량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좀 그 빠른 마필이 많고 선두권이 치열한 흐름이라 어차피 좀 힘싸움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파워맨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우승은 몰라도 좀 이창래 입상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늘푸른캣을 입상 유력마로 추천을 드리겠고 직전 경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마필 박태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이스는 이제 그 8번 마필 좀 후미전개를 하고 있는 울트라 챔피언까지 좀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마필이 이제 직선에서 코차 다툼을 했던 마필들인데 최외곽에 있던 12번 라운스톰이 빠르게 선행을 장악하면서 이 마필이 이제 선행 1순하면서 우승을 한 네. 마필이고요. 그리고 박태준 기수가 이제 꾸준히 밀어붙이면서 선입권 전개하고 있는 마필이 이제 늘푸른캣이고 울트라 챔피언은 초반에 조금 스피드가 안 나오면서 후미 전개하다가 4코너에서 약간 무빙성으로 외선을 감고 있는 그러한 전개입니다. 라운스톰은 좀 초반에 좀 힘을 써서 선행을 장악해 나갔는데 그 이후는 좀 편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걸음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좀 여유롭게 우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직선에서 꾸준한 걸음으로 힘있게 올라오는 마필이 박태준 기수의 늘푸른캣이고요. 그 외선에서 바로 따라오는 마필이 울트라 챔피언입니다. 계속해서 힘이 좋기 때문에 뭐 탄력적이진 않지만 꾸준한 걸음을 보이면서 늘푸른캣이 준우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또 울트라 챔피언은 코차이로 3착을 하는 네.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마필 늘푸른캣은 이 데뷔가 상당히 늦어졌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4세마 때 데뷔해가지고 지금 벌써 5세마인데 그렇게 전적은 많지 않지만 입상률은 상당히 높은 네. 그런 마필입니다. 조교 내용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 늘푸른캣은 좀 세게 볼 수 있는 입상 유력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푸른캣은요 직전 경주 2위를 기록하면서 기대만큼의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또 활약을 펼쳐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입상 기대마필도 살펴보겠습니다. 입상 기대마필은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자, 52조 김동균 마방의 데디글로리 직전에 좀 출전 취소가 되면서 네. 출전 주기가 이제 상당히 늘어졌습니다. 작년 11월 17일 날 마지막 출전이고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실전을 치르게 된 그런 마필인데 앞말이지만 이 마필이 스피드와 탄력을 겸비한 그런 마필입니다. 약간 단점이라면 코너링 때 조금 외측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직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멀로 기수가 기승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멀로 기수가 잘 조절할 걸로 예상이 네. 되고요. 마필 기량상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입상 기대마로 추천을 드리겠고 요번에 경주거리가 1200인데 직전 경주 1400에서 선행 1순하면서 좀 마지막에 약간의 차이로 준우승에 머물렀었거든요. 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마필 멀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뭐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선행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외국에서 온 용병 기수들이 선행 싸움을 보통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타는 걸 보면 뭐 안토니오도 워낙에 스타트 능력이 좋아서 선행은 많이 가지만 뭐 내 측에 선행 상대마가 있거나 하면은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많이 하지 네. 치열하게 선행 다툼을 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들은 좀 밀어붙이긴 하지만 어지간한 마필들은 용병들은 좀 선행 트라이를 선행 다툼 자체를 좀 싫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멀로 기수는 최근에 타는 걸 보면 적극적으로 선행 트라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워낙에 또 기승술이 좋다 보니까 그렇죠. 초반에 약간 무리해서 선행 같다 싶은데도 힘을 항상 안배를 잘해서 마지막에 또 한 걸음 더 쓰게 만드는 아주 특출난 기승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디글로리도 이제 1400에서 지금 바로 옆에서 압박 들어오는 마필이 티아고 터치인데 이 마필이 페이스가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근데 그 페이스를 잘 견뎌내면서 마지막까지 걸음을 꾸준히 유지를 합니다. 내선에서 최적 선입 전개를 했던 트라이썬더에게 마지막에 코 차이로 잡히긴 했지만 1400 그리고 지속적으로 힘을 쓰는 전개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네. 상당히 잘 뛴 내용이고요. 이번에 1200 레이스입니다. 거리가 줄어든 점이 또 플러스 요인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데디글로리를 입상 기대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디글로리는요, 직전 경주에서 오른 뒷다리 저름으로 출전 취소를 받았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 직전 경주의 이 아쉬움을 떨쳐낼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배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크호스 마필은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 경주 최대 다크호스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33조 서인성 마방의 매치퀸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7전 4승, 전형적인 선행마입니다. 네.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마필이라 이번에 이제 이철경 기수가 기승할 걸로 보이는데 무조건 이제 선행 트라이를 하고 나갈 그렇죠. 걸로 보이는데 네. 이 스타트 능력 그리고 밀고 나가는 스피드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치퀸이 선행을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페이스 소화 능력도 좀 검증이 된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인기가 거의 없을 걸로 보이는데 휴양 이전에 두 번의 경주 때 하위권 성적을 거뒀고 네. 또 너무나 오랜만에 그렇죠. 출전을 하는데 이 마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전 4승을 했는데 그 4승을 모두 선행승으로 했는데 상당히 센 선행마입니다. 앞말이지만 네. 스피드와 힘을 겸비한 그런 마필이라 센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이제 1400 그 특별 경주에 이 데디글로리랑 또 그 당시에 그 우승을 다툰다 이런 편성이 나왔었는데 네.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박차오름이란 또 극강의 빠른 말이 있었거든요. 그 마필과 시종 경합하다가 꼴찌를 해버려요. 그 다음 경주에 이제 또 좀 정비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또 선행마를 잘 모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의외로 선행은 편하게 갔는데 오차게 그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경주 끝난 뒤에 피로골절 병력이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실금이라고 하죠. 약간 그 뼈에 좀 이상이 생겼는데 아마 그 영향 때문에 마필이 좀 제대로 그 경주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그러자 좀 장기 휴양을 하고 이번에 이제 복귀전을 펼칩니다. 근데 2월 7일 날 주행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 내용도 괜찮고 뭐 조교식 컨디션도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1200은 이 매치퀸이 선행만 가면 상대마들이 좀 세긴 하지만 충분히 마지막까지 한번 버텨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매치퀸을 최대 다크호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치킨은요 2019년 8월 11일이죠. 13경주에서 왼 앞다리 부상으로 4개월의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복귀전인데요. 과연 선행을 잘 가서 또 입상까지 차지할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프 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